Man on air. Master. This is 전문가를 모십니다. Yes, of course. We are here and very excited for this and hope all the dog owners out there excited today as well. 원조 개통롱, right? So we have 이웅종 대표님. 이웅종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용종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So a pleasure to have him in the studio today, right? So people say that you're the 원조 개통롱. So we're wondering,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ve been in this career? 그러니까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신지? 제가 반려동물 행동교정과 훈련사를 시작한 지가 올해로 31년 차입니다. 31년이요? 네네. 그럼 이건 뭐 여태까지 나오셨던 분들이랑은 뭐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알겠습니다. 31년 전에 시작을 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반려동물 교육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당시 네. 처음 이 길을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It's amazing because I mean, you know, for a long time, of course, people have had pets, but he's been doing this for a long time, and now more and more people are wanting to know about these 그렇죠. things with dogs, and so he's the original as it comes to it. Well, a pleasure to meet you. Actually, before we actually had 이찬종 소장님 joining us, we wonder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your education and his education. 대표님과 우리 이찬종 소장님의 강아지 행동 교육에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많이들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이 정확한 팩트를 찾아가서 잘못되고 올바른 행동했을 때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라고 하면 네. 이찬정 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된 행동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들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이찬종 소장님과는 조금 친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우리 형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 분이 많습니다. 형제시구나. 이찬정 소장의 브라더스셨군요. 아니 저는 안 그래도 두 분 다 피부가 검하시길래 행동 교육 전문가분들은 약간 어떻게 같이 태닝을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형제 브라더스였어요. Actually, brothers. I was like, 오케이. blood brothers? 어쩐지 조금 이제 이해가 갑니다. Wow. 진짜. It runs in the family then. Yeah. 저 Wow. 넷째 동생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풍채가 풍만하잖아요. 네네네네. 얼굴 통통하고 또 찬주희 소장이 이제 많이 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비슷한 것 같아서 형제일까 아밀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형제 맞습니다. 브라더스요. Brothers. Oh my goodness. Blood brothers. Wow. 그래요? Okay. 네. Let's introduce our first message today from 2331. There we go. 혹시 강아지들도 거짓 행동이나 연기를 할까요? 우리 강아지가 가끔 침대 자기가 혼자 올라가기 귀찮으면 못 올라오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창문 밖에 소리가 나면 후다닥 달려 잘 올라갑니다. 지지러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산책을 종종 뭐 하면 못 걷겠다고 연기하는 것 같은데 막상 자기 좋아하는 원반 던져주면 또 잘 뛰어요. 이런 것도 연기일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Is it 생각하십니까? acting? Yeah. 속지 마세요. 우리 반려견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요? 네. Oh, really? 보통 이제 반려견 이제 행동 성향에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을 보호자에게 들어주기를 원할 때 이 거짓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형적인 케이스가 자기가 뛰다 힘들어. 그럼 막 다리 아파. 그러면 보호자 아팠어. 그러면 안아주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 패턴에서 싫어. 들어줘. 그럼 보호자가 다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요구성으로 또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 교정이나 뭐 할 때 이제 거짓된 행동에 걔들이 반응을 하는 자기가 무엇인가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 케이스가 간식을 원할 때 간식을 원할 때 이제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눈을 동그랗게 들이고 뭔가 불쌍한 행동을 다 하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는 행동이거든요. 그다음에 막 짖어. 그때도 주지 않는다면 막 짖어. 짖어서 자기가 무엇인가 얻어낼 때, 뭐 이럴 때, 그다음에 시무룩한 행동하면 보호자가 와서 어디 아파? 괜찮아. 이렇게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거 봐. That's crazy. I mean, it makes sense, but you think, oh no, dogs can't lie. 그러니까요. But actually, they do lie. Very talented actors. 역시 멋다. 제가 봤을 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좋습니다. I love it. Wow. 야, 저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next from Ian FFL.
저희 앞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출퇴근 시에 물론 낯선 이들만 보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짖으며 달려듣고 짖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앞집, 저희 밑에 집의 옆집 세 집이 함께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할지 좀 뾰족한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짐과 공격성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보호자가 이 사회성 교육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짖는 거에 대해서 보호자님이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하루속히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즘 이제 정당방위 뭐 동물보호법에 이제 소형견들이 달려들어서 물었다. 이 물림사고 같은 것도 빈번하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동물보호법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애매묘한 동물보호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목줄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물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호자 책임입니다. 목줄 미착용에 의한 보호자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물었을 때 행동 소형견이 한 마리가 달려들었다. 나는 두렵기 때문에 발로 찼다. 이 차는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사실 또 거기에서도 상대방의 엇갈린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견이다. 큰 개다 했을 때는 큰 개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이럴 때는 이 동물보호법보다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고요. 소형견이 달려들어서 물었을 때 나도 무섭단 말이죠. 방어하기 위해서 처한 상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처벌 규정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애매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것도 동물보호법 규정에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All right. Well, let's get back to work. 강아지가 저 있으면 배변을 안 해요. 외출하고 오면 패드에 해놓고 산책할 때 하고요. 그래서 늘 눈 뜨면 나가곤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거 It's the first time to hear that. Yeah.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반려견들은 이제 청결성이라는 걸 지니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배변 활동이라는 것은 보호자가 있을 때 배변 안 하고 밖에 나가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보호자는 이제 경계 영역을 지키는 본능들이 또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호자가 있을 때는 그 영역을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호자 있을 때 믿음이 더 가고 또 밖에 야외에서 변을 또 보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배변 잔유량이라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볼 때와 야외에서 볼 때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배변 활동을 하면 시원하게 많이 보기 때문에 특히 기다렸다가 꼭 보호자가 나가는 것을 습관화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실내 배변을 유도를 다시 한다고 하시면 밖에 나갔을 때도 패드를 가지고 나가세요. 패드를 가지고 나가서 걔들이 배변 활동을 하려고 할 때 패드를 깔아주셔서 그래서 변을 보면 걔들 습관적으로 냄새를 맡게 되거든요. 그럼 그 냄새에 대한 기억을 보면 실내에서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와, 이거 방법이네요. Much deeper than I expected. Yeah. 자, 바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에게만 마운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처럼 서서 무시하는 게 제일 좋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알려주세요. Yeah, I'm wondering the same thing. This happens to me too. So what should I do?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네, 이 마운팅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기 의사 표현이거든요. 존경심에 의해서 마운팅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성적 본능에 의해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열 상위권에 올라가고 싶은 행동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마운팅 행동을 한다. 나는 냉정하게 잡고 싶다 했을 때는 첫 번째 교육 중에 밀어내기 교육입니다. 예, 가만히 서 있으면 포기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으면 언제 포기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지시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마운팅 행동한다. 밀어내세요. 하지마. 장난이 아니에요. 저리가 딱 밀었어. 세게. 그럼 딱 밀면 걔가 보호자들을 딱 쳐다볼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데 기다립니다. 기다려. 그다음에 세 번째 명령어는 집으로 옵니다. 하우스. 저리가 기다려.
하우스. 이 명령을 정확하게 내려줘서 몇 번 교육을 하시면 그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기다려 하면 바로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호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이 하지마 이거는 개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놀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냉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Wow. 좋습니다. That's good. Wow, this is something you needed to hear.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강아지도 청둔번개 공포를 느낄까요? 이거 어떤가요, 선생님? Yes. 네, 우리 아이들은 벌써 천둥번개, 천둥 소리에 놀란 아이들 같으면은 천둥을 치지 않다 하더라도 비가 올 때 그 변화에 대한 날씨에 대한 변화를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두려웠던 경험이 있으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불안하게 시작할 때 이거 고치려고 할 때 보호자님들은 개를 감싸고 괜찮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더 불안해지거든요. 괜찮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막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막 올라가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것도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크레이트 훈련법이 굉장히 좋아요. 크레이트 안으로 들어가게끔 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비가 오거나 소리가 날 때 보호자가 좀 더 강한 리더십에 의해서 통제를 해주면 소리보다도 보호자가 기다려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빠르게 교정할 수가 있어요. 계속 괜찮다고 응원해주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보호자가 명령을 내려주면 천둥 소리보다 보호자에 대한 명령을 더 빨리 듣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Wow. 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너무 감사한데 우리 대표님 가시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반려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도 이게 하나의 문화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는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반려견은 많은 분들과 한번 공존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견 예절 교육도 함께 시켜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반려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ah, there's a culture around pets to keep training them and make them do well. 네. So let's stick with it and keep going. Let's go. 노래를 또 틀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우진규 대표님의 신청곡이신데 오늘 대표님의 출연 목표가 확실하십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모아비 선물이라는 노래인데 이거 어떻게 신청하신 건가요, 선생님?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작사한 노래입니다. 야, 선생님 내가 봤을 때 선생님. 예, 반려동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이라 네. 많은 분들이 조용히 감상하시면 많은 눈물도 흘려주시고 Wow. 좋습니다. 이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오늘 정말 출연 목표가 우리 확실하셨던 이웅종 대표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아비 선물 틀어드릴게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한 마리 작고 귀여운 꼬물이 내가 삶에 찌들어 웃음을 잃었을 때 날 웃게 해주던 든든한